코딩. 예.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게 여기 챕터 9을 뺐구나. 지금 여기 맨 밑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챕터 9이 그러니까 그 웹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데이터를 그 모으는 그런 챕터거든요. 그러니까 웹 크롤링이다 그러죠. 이제 그건데 그건 이제 저희가 건너뛰었고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웹에서 모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막 미싱 데이터도 있고 스케일도 다 다르고 뭐 데이터가 진짜 모아놓으면 처음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분석을 하기 전에 뭐 리그레션을 돌리든 뭐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하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든 그걸 하기 전에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그 이제 데이터 클리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하는 게 사실 그건 것 같아요. 데이터 클리닝 하는 거예요. 주로 클리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면 바로 우리가 분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게 뭐냐면, 이제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일 때는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게 프리퀀시가, 빈도가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보통 원 디멘셔널일 때 그런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2차원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흡연율하고 건강 상태하고 그럼 2차원이잖아요. 데이터가 이제 2차원으로 이제 그런 릴레이션을 한번 대충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이제 스캐터 클래스 이걸 스캐터 플롯이다 그러더라고. 이런 걸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아주 많을 때 이제 멀티 디멘션으로 나오죠. 그럴 땐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그림이 안 좋은데 이제 그게 큰 하나 주제고 그게 익스플로링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구하면 우리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어, 대충 데이터에 대해서 감을 잡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거 이제 using 뭐 named tuple, 데이터 클래스, 클리닝 이런 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 클리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는 게 이제 스케일 이런 것도 있고 그 저번에 우리가 뭐 코베리언스하고 코릴레이션 할 때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 스케일이 다르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스케일을 갖다 다 바꿔가지고 코릴레이션을 하면 어, 더 이제 이해하기가 편하고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 챕터 10은 이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좀 뭐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원 디멘션 데이터를 우리가 딱 봤을 때 프리퀀시를 한번 그러니까 그 여기 여기 위에 있는 코드의 목적은 뭐냐면 이 프리퀀시 테이블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 그러니까 이걸 갖다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히스토그램은 보통 변수가 하나일 때. 근데 사실 이거 데이터도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로서는. 왜냐하면 그 코딩을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이게 실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대충 볼게요. 이 버켓타이즈 이건 뭐냐면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죠. 실수가 하나 들어가고 버켓 사이즈 그 사이즈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뭐 버켓 사이즈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0에서부터 100까지 있잖아요. 이걸 갖다 버켓을 몇 개로 나눠가지고 이 프리퀀시를 보여줄 거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 코드를 했나? 자, 이걸로 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 건데, 이거 이제 버켓 사이즈, 그걸 갖다가 이제 만들기 위한 그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 어, 먼저 만드는 방법이 가만 생각해 보면 버켓 사이즈 이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죠. 그러니까 처음에 100이라는 숫자가 이게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9로 넣어줬고 그러니까 사이즈 9를 넣으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지금 아홉 칸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프리퀀시를 보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계산하는 게 그 전체 포인트를 갖다가 버켓 사이즈, 그러니까 100을 9로 나눠가지고 그걸 다시 버켓 사이즈로 이제 곱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99로 나온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만든 거 뭐냐면 이제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시 갖다 쓰는데 버켓 타입을 갖다 쓰는데 그 버켓에 들어가 있는 그걸 갖다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게 카운터가 저번에 그거였죠. 그럼 이제 이 얘를 가지고 그냥 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숫자가 있고 그러면 버켓 사이즈를 갖다 2로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 공식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 공식에 따르면은 이 버켓 사이즈가 1, 2, 3, 4, 5, 6, 7 그걸 갖다 2로 이제 나눠 가지고 거기에 다시 버켓 사이즈 2로 이제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매스 플러스를 썼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다 하기가 좀 잠깐만요. 여기다가 제가 써놨는데 예, 저 매스 플러스 이런 겁니다. 플로어는.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거든요. 이거 보면 2.5는 밑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2가 나오겠죠. 그죠? 2.9는 떨어뜨리면 2가 나오겠죠. 아, 이것도 그게 플로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 2.5는 떨어뜨리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7은 이것도 떨어뜨리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이제 이걸 감을 잡아놓으면 그래서 이제 숫자를 버켓을 만들 때 그러니까 1에서 2까지 그다음에 1에서 1.99까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2에서 2.99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버켓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 그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네, 버켓타이즈라는 네. 얘 펑션을 넣으면은 프린트로 99가 나왔는데 그게 의미가 뭔가요? 그러면 이게 버켓 사이즈 곱하기 매스 플로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저는. 여기서도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건 그냥 제가 100을 그냥 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해보죠. 이건 지금 그러면 100 나누기 9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11.11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네, 사이즈를 다시 곱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네. 버켓 사이즈, 버켓 사이즈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다시 이게 100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소시점을 하면 잠깐 이게 이게 11.1111이죠. 이게 그다음에 여기다 9를 곱하면은 99.99999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하려면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정확하게 보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게 11이고 거기에다가 9를 곱하는 게 지금 여기에다 앞에다가 9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99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어. 그러니까 그 그래프에서 99라는 게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잖아요. 숫자를 1에서 10까지 정확하게 나누면 1에서 99까지 나눠야 될 거예요. 그죠? 아, 1에서 9까지, 그 다음에 10에서 19까지, 그 다음에 20에서 29까지. 지금 여기 이제 그 간격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거는 버켓 사이즈에 따라서 나눈 거고, 그죠? 예. 그러면 이 버켓 사이즈를 구해 놓으면 이 구간에 들어가는 그 숫자들의 프리퀀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그럼 99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버켓 타이즈 했을 때 99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거하고는 지금 얘가 다른 거 아, 같은데. 달라요. 네. 이거하고 다른 건데 지금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지금 개념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네, 개념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밑에 그 버켓 사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히스토그램 만드는 건데, 히스토그램은 인풋이 뭐냐면 리스트 데이가 하나 들어가고, 버켓 사이즈가 하나 들어가고,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웃풋이 뭐냐면 카운터가 나오거든요. 카운터. 카운터가 나오는데 카운터 이게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이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 키하고 밸류하고 한 쌍으로 나오는 거라고.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딕셔너리 스타일인데 이건 제가 연습하는 코드예요. 이거 보면 이제 리스트가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카운터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리스트에. 그럼 사과가 두 개가 있고, 바나나가 두 개가 있고, 체리가 하나 있고, 오렌지가 하나 있죠. 그걸 카운트 펑션을 통해서 돌려보면, 한번 이거 돌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리퀀시, 이건, 이 아이템을 갖다가 찾아보면 쌍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쌍이 워드하고 프리퀀시로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 이걸 쭉 읽고 나서, 애플은 두 번 나오고, 바나나 두 번 나오고, 체리 한 번 나오고, 오렌지 한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걸 갖다 이제 숫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돌려보면, 1은 몇 번 나오고, 2는 몇 번 나오고, 3은 몇 번 나오고, 지금 이걸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게 이 카운트 펑션이에요. 카운트 펑션.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건 결과는 뭐냐면, 1은 네 번이 나오고, 2는 네 번이 나오고, 3은 두 번이 나오고, 4는 세 번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뭘 하겠냐? 그러면 1이 히스토그램으로 보면 X축 1이 Y축으로 4번, 그 다음에 X축의 2가 Y축으로 4번, 그 다음에 3이 2번, 4가 3번, 5가 2번 이렇게 나타. 이걸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1, 2, 3, 4 이걸 갖다가 이 코드에서는 버킷타이즈를 써가지고 그 간격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그 간격에 해당하는 숫자들의 프리퀀시가 몇 번이 나오냐. 그걸 지금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괜찮은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 코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해를 안 주고 막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make histogram 펑션 만들었고 버켓타이즈 만들었고 그러면 make 그 histogram 펑션이라는 것은 카운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버켓타이즈 이건 너 그러니까 그 이게 리스트로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이건 실제로 이제 플러스를 짜는 거고 그 플러스를 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것도 책에는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뭐 대충 감은 잡힌가요? 이건 제가 그 리스트로 갖다가 이제 그 가짜 데이터를 넣어보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렇게 해서 넣어 그 인풋을 리스트로 넣었죠. 그다음에 버켓 사이즈를 갖다가 2로 놓고 그죠? 그다음에 제목을 테스트 타이틀로.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make 히스토리um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럼 이 카운트 펑션을 써가지고 각 버켓 사이즈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가 그걸 찾는 거고 그게 나오면 지금 여기 이제 버켓 사이즈를 여기에 만들고 그다음에 각각의 프리퀀시를 만들고 지금 그런 코드입니다. 괜찮은가요? 네, 좀 선생님 질문인데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런 건데 버킷 사이즈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여기 그 어, 여기 간격 그 데이터를 갖다가 나누는 구간 X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그렇게 해서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숫자들의 프리퀀시는 빈도수는 4, 20에 해당하는 숫자들의 빈도는 20, 30에 해당하는 여기 좀 잘못됐네. 뭐가 지금 이게 제가 그 데이터를 넣은 거라 가지고 뭐 일단 그런 거. 근데 그러면 선생님 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버켓타이즈를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죠? 이건 99가 아닌 거잖아요. 이건 99가 아니죠.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버켓타이즈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이게 내가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아, 보면 지금 버켓 사이즈가 그러면 2가 나왔죠. 2로 그죠? 그다음에 여기 숫자가 하나, 둘, 셋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을 갖다가 2로 나누면은 8이죠. 그죠? 네. 여기는 매스 플로우는 아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기서는 정수로 딱 떨어지니까. 음. 어, 그렇게 되고, 잠깐만요. 근데 곱하기 어 뭐지? 잠깐만. 버킷 사이즈를 하면은 그대로 16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 2, 3, 4, 5, 6. 어떻게 계산을 했지? 잠깐만요. 그럼 여기 포인트라는 거는 그냥 이, 저기 리스트이고, 그죠? 포인트 이건 숫자죠, 숫자. 플롯이잖아요. 음. 실수잖아요. 숫자. 그렇네요. 네. 이거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서는 리스트.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여기서 들어갈 때는 리스트로 들어가죠. 메이크 히스토리 보면서.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 숫자인 것 같고, 그다음에 버켓 사이즈는 2고, 포인트, 포인트 이렇게 되고. 잠깐만. 여기서는 그건 것 같다. 아, 각 숫자가 지금 몇 개가 나왔냐. 지금 그거죠, 이게. 10의 구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세줘야 되는 것 같아요. 10 구간에 들어가는 게 4개죠. 4개인데 그걸 한 묶음으로 묶고, 그다음에 8, 아니다. 20 구간에 들어가는 거, 이걸 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카테고리 10 구간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20의 구간에 해당하는 거, 40의 구간에 하는 거, 그게 이제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2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8이라고 보면 안 되고, 여기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를 보면 1에서 7까지 숫자가 1이 4번 나오고 2가 나오고 4번 나오고 3이 2번 나오고 그러죠.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포인트고 이걸 갖다 바켓 사이즈 2로 나눴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포인트를, 그럼 포인트가 플로트인데, 그럼 아까 그 example에서는 숫자가 뭘로 나온 거죠, 포인트가 그러면? 포인트 리스트 안에 각각이에요? 데이터들이 리스트라는 것은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플롯이라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 데이터들이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 여기서 데이터 타입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리스트로 넣어줬잖아요. 그죠? 리스트로 네. 넣어줬고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간 숫자들이 실수라는 거죠. 이거. 그럼 각각을 버켓 사이즈로 나눴다는 건가요? 한번 좀 코드 오래 걸려. 올려놨으니까 한번 예, 실전 예,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한번 볼게. 예, 예. 이게 지금은 이거 따지면 진도 다 못 나.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이 코드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뭐 별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히스토리그램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먼저 히스토그램 그려봐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잡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고 이건 우리 probability에서 inverse normal CDF 그걸 가져오는 거고. 근데 지금 코드가 이게 복잡한데 복잡한 것처럼 보이고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그 가짜 데이터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짜 데이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히스토그램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데이터를 갖다가 어, 인버스 노멀 디스트리뷰션 거기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잠깐만요. 1000번을 돌리고 랜덤 데이터. 그렇죠. 이건 그냥 돌려보면 되겠다. 이건 갖다 그러니까 포르비 지금 1000번이죠. 1000번을 갖다 돌리는데 이 그냥 랜덤 넘버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 랜덤 펑션을 써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한번 돌려보면 그다음에
이게 아웃풋입니다. 그냥 랜덤 넘버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멀은 뭐냐면 인버스 노멀 CDF 있죠. 이 펑션에다가 이 랜덤 넘버를 집어넣어 가지고 1000번을 돌려 가지고 1000개의 그 랜덤한 숫자를 갖다 지금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다 돌린 다음에 노멀만 돌려보면 지금 1000개의 랜덤 숫자를 지금 만든 거예요.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 이, 그 인버스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걸 써가지고 그 1000개의 이제 숫자를 만들었고 그럼 이걸 왜 만드냐? 히스토그램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1000개의 랜덤 숫자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죠? 이건 그냥 랜덤에서 딱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니폼 랜덤 디스트리뷰션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집어넣은 건 노멀. 다시 말해서 이 인버스 노멀 여기에다가 그 인버스 노멀 디스트리뷰션 펑션에다가 랜덤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1000번을 돌려서 그 데이터를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X축에다가 배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만들으니까 이정 모양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형태가 나오더라 그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지금 말하는 거 핵심은 이런 거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히스토그램을 그렸다. 지금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일변수 데이터를 내가 구했으면 처음에 분석을 하기 전에 이런 히스토리컬 그래서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잡아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다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2차원으로 돼 있을 때는 보통 이제 관계죠. 예를 들어서 뭐 2차원 데이터 그러면 요즘 뭐 학업 성취도 이건 부모들의 경제력에 달렸다. 뭐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의 인컴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X축에 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Y축에다가 뭐 학업 성취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게 2차원 2디멘셔널 데이터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면 대충 둘의 관계가 이 관계가 나오는 거면 파지티브한 관계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잘 살면 애들이 공부도 잘하더라 그런 거고 반대로 나오면 부모가 잘 사는데 인컴이 높을수록 공부는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이제 대충 볼 수 있다 그겁니다. 이 상관관계 옛날 그건가요? 상관관계라든가. 코리레이션으로 볼 수도 있죠. 음, 그런 걸 대충 알아봐라. 기차원적인 경우. 두 개의 그렇죠. 관계를 따져봐라 이거네. 예, 예. 이제 예. 그 대충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이제 관계를 감을 잡아라. 예. 예. 저번에 스태티스틱 했잖아요. 거기에서 예. 그 하이파테 갓을 검증했잖아요. 막, 그런 이제 더 엄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런 데이터의 감을 잡으면 그런 엄밀한 그 검증을 하기 전에 가설 검증 뭐 그런 거 하기 전에 대충 내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음,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지금 뭐 이런 거막 뭐 복잡한 공식 써놨는데 복잡한 거 뭐 하나도 없고 이건 뭐냐면 그냥 랜덤 노멀 아까 그 가짜 데이터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그걸 갖다 X에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그다음에 Y는 똑같은 건데 랜덤 노멀인데 여기에다가 숫자를 플러스 X를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X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플러스 X, 아니 파지티브 릴레이션, 네거티브 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만들었다. 그게 답니다. 음. 이게 스캐터 플롯 만든 거고. 그러면 이제 디멘션이 많이 나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결론은 뭐냐면 이 책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 데이터가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 책으로 보면 아,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코릴레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변수가 여러 가지예요. 여기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뭐야? 이거하고 이거 관계는 대충 파지티브 관계가 있네. 이거 변수하고 이거 변수도 파지티브 코릴레이션 있네. 이거하고 이거는 네거티브. 이거 코릴레이션 갖다 그냥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주 멀티플 디멘션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코릴레이션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숫자로 나타내. 변수가 네 개 있는 거예요? 이건 네 개가 있는 거죠. 네 개의 서로 간의 관계를 보는 예, 거구나. 예, 4x4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씩 짝지어서 하는 거네요. 두 예, 개씩 그 예. 변수.
그거 하는 거예요. 지어서. 그러니까 여기 다이어고널에 보면 데이터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자기 관계니까. 아, 자기하고 자기는 안 했구나. 예, 예. 음, 여기가 1 by 1, 2 by 2, 3 by 3, 4, 4. 음, 대충 이렇게 보면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그죠? 여기 음,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파지티브도 네거티브도 아니죠. 근데 음, 이런 건 보면은 이제 이런 건 좀 뭔가 있는 것 같네. 이건 두 개, 이건 네거티브니까. 그럼 이걸로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 by 3이죠. 이 변수를 갖다 음, 한번 봐야겠네. 근데 이런 건 또 보면 첫 번째 변수하고 두 번째 변수 보면 그 네거티브 릴레이션 그게 선명하게 보이죠. 그럼 이런 거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음,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음. 지금 이제 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 그걸로 매트릭스를 만드네요. 예, 예. 그 음, 매트릭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파워풀한 툴이죠. 이게 왜안 없어지냐? 딱. 아까 보여주신 것도 스캐터 플롯 중에 하나예요? 이건 스캐터 플러스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이거 말씀하시는 파워풀하다고 거예요? 예, 이거요. 이것도 스캐터 플롯인데 이걸 매트릭스에 멀티 디멘션으로 음, 이것도 스캐터 플러스 하나하나는 스캐터 플러스죠. 근데 그걸 매트릭스처럼 변수가 여러 가지일 때는 이게 거의 뭐 10 by 10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데이터가 너무 커지면 이게 그 계산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런 건 아예 빼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 분석해봐야 뭐가 안 나올 거거든요. 재밌는 게. 정말. 그리고 다시 돌리면 그러면 뭐 디멘션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디멘션 리덕션이에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그 데이터를 하면 막 30 바이 30, 40 바이 40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체를 분석을 하려면 컴퓨터 코스트도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델도 되게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딱 이렇게 돌려보고 필요 없는 걸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디멘션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디멘션 리덕션입니다. 그러면 더 줄어든 변수를 가지고 돌리면은 컴퓨터도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변수는 그냥 미리 빼버리면 그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 모델이 간단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로 그러면 이렇게 매트릭스를 예를 들면 저기 네모 칸에 하나마다 숫자 하나씩으로 해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야? 4x4 매트릭스를 만드는 건가요? 그걸 지금 그 코드를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이제 이건 제가 음. 이제 3 x 3만 한, 저거는 그림이지만 나중에 그러면 숫자로 하나씩 대응해서 이렇게 예, 만들어지나 보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주대각성분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죠. 들었어? 다이어고널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0이 들어가나 그럼? 뭐가 들어가나? 뭐. 자기하고 자기 관계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따져봐요. 따져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지금 뭐냐면 위에서 만들었던 X, Y, Y2 지금 변수가 지금 세 개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X 변수를 갖다가 1000번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똑같이 이 XX를 갖다가 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X 만들고 여기는 마이너스 해가지고 세 개의 변수를 지금 만든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이런 코드가 많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은 아, 간단합니다. 가짜 가짜를 데이터, 만드는 거구나. 예, 세개 예. 변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나온 거고. 음, 그래서 벡터 인풋수가 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하나하나가 지금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위에서 1000개를 뽑았었죠. 그럼 여기에 1000개 하나의 리스트, 음, 여기에 1000개 하나의 리스트. 그러니까 이걸 갖다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이거 하나를 각각 로라고 하면 세 개의 로가 있고 1000개의 칼럼이 있고 그런 매트릭스인 거예요. 음. 대충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저번에 리니어 엘지브라 할 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만드는 코드를 짰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걸 갖다가. 음. 그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팁인데
이거 공부할 때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 왜냐면 어떨 때는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짜는 게 어떻게 생겼지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되자면 저는 그 스크래치 파일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놨는데 여기에 리니어 엘지브라 이거 하면 이게 옆에 떠요. 이렇게 음, 여기에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만드는 그게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 두 개를 같이 보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음, 그죠? 네. 집어넣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I하고 J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뜻을 이제 제가 좀 알았어요. 우리가 그 소구문이 두 개가 나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음, 근데 처음에 하면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보면 편하냐면 이걸로 보면 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선형대서 할 때 이걸 IJ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리잖아요. AIJ. 그러면 I는 뭐냐면 로에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로에 접속을 하고 J는 칼럼이다 그러면 첫 번째 로 안에 있는 거기를 먼저 접속을 해서 그 첫 번째 로 안에 있는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 그 원소들의 개수들을 쫙 세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로로 들어가서 두 번째 로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쫙 세고 세 번째 로에 들어가서 그 세 번째 로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쫙 세고 보통 우리 그 선형대사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그 개념적으로 그렇게 매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J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하면 3바이 10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가 3개고 100이다 갈게요. 칼럼이 100이고 그러면 첫 번째 이거 뭐냐 첫 번째 로로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다 세고 이걸 다 센다는 게 뭐냐면 J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로로 들어가서 이걸 다 세고 그다음에 세 번째 로로 들어가서 세 번째 로에 있는 원소들을 다 세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그 대각선분 그거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하고 J가 다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맞게 첫 번째 로, 몇 번째 칼럼 이런 식으로 스캐터 플러스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I하고 J가 같으면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의 관계이면 이런 애노테이션을 써라. 그게 뭐냐 시리즈 만들고 여기 시리즈 0, 그 다음에 0.5 이건 뭐 위치 정해주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코드는 지금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IJ는 뭐냐면 그 로하고 칼럼이 다르면 쭉 가면서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 스캐터 플러스 만들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하고 J가 하면 뭐 표시를 해라. 여기. 표시를 어떻게 하냐? 시리즈에다가 I가 뭐예요? 첫 번째 I가 0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0이 들어가고 그다음 두 번째 바퀴를 돌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여기 1이 들어가고 뭐 그런 거. 나머지 이런 건 이제 그 일종의 화장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 영일 뭐 이런 위치들을 갖다 어디에 잡을 것이냐 그런 거.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됩니다. 넘어가 될까요? 그러니까 막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x 뭐 가짜 데이터 뭐 집어넣어도 되니까 플러스 y s1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데이터는 뭐냐?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한 값 그게 그럼 4 4가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랭스가 어디서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예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뭐 만드는 데서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아니, 이런 음, 거.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된다. 4 4 나왔네. 그죠? 4 4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면 이 리스트 안에 4개의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각각의 리스트가 하나의 로인 거예요. 그런데 벡터로 보면 이게 첫 번째 로, 근데 이게 1000개, 이게 두 번째 로, 근데 이게 1000개, 이게 세 번째 로, 그게 1000개, 이게 네 번째 로, 근데 1000개. 그래서 Y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로를 갖다가 접속을 하고 J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로에 있는 그 엘리멘트들을 다 카운트하고 그러면 첫 번째 엘리멘트를 다 카운트했으면 두 번째 로로 들어와서 두 번째 엘리멘트를 다 카운트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코드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음. 넘어갈까요? 네. 네. 뭐 대충 그런 그냥 오늘은 그냥 그렇게 감 잡는 걸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힘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그 네임드 튜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임드 튜플. 이게 튜플이죠. 튜플로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정리해 주는 건데 일단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어, 이제 그 감을 잡기 위해서 어, 네임드 튜플 내가 했나? 버켓타이즈 했고 make function list correlation 잠깐만요. histogram 여기다.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먼저 named tuple이라는 것은 딕셔너리 타입인데 이게 그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효과적이지 않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그 이게 그 키하고 밸류 이걸 딱 맞춰 놓잖아요. 그럼 값을 바꾸지를 못한대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는 이게 클로징 프라이스가 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음. 그안 좋은 건데, 근데 이제 기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했냐면 클로징 프라이스 이게 일종의 키죠. 이거에 해당하는 밸류는 이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날짜, 그다음에 그 이 주식의 심볼 이거 애플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면 이걸 이제 한번 돌려보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냐면 스탁 프라이스라는 데이터를 정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스탁 음. 프라이스에 대해서 키하고 밸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키가 되고 이게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리면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 기존에 했던 것은 두 개만 가지고 했었잖아요. 1이 몇 번 나오냐, 2가 몇 번 나오냐. 쌍이 두 개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실 지금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그 이제 구조가 이렇게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괜찮은가요? 이건 네. 이제 일종의 데이터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좀 효과적이지 않다 그랬죠. 근데 이제 약간 좀 효과적인 게 뭐냐면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데이터를 포함. 이건 뭐냐면 딕셔너리 데이터 이게 이거죠. 이것도 이제 데이터 포맷인 것 같아요. 그 딕셔너리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 안에다가 그 각 날짜에 해당하는 플롯 실수인데 이게 이제 스탁 가격일 거예요. 주식 가격.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정하는 이런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데 그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 뭐냐? 프라이스다. 지금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선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럼 그 프라이스 안에 이제 이 데이터 형식은 어떤 식이냐면 여기는 날짜가 들어가고 그 실수 그거에 대한 가격을 갖다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날짜를 놓고 그 날짜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약간 플렉서블하죠. 이게 뭐냐면 이걸 바꾸면 되거든 숫자를 그 날짜의 숫자.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고 세 개를 갖다가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입력을 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날 스탁 가격은 이거였고 이날 스탁 가격은 이거였고 그렇게 해서 그 프라이스 이걸 갖다 이 딕셔너리를 갖다가 포룹으로 이제 돌려보면 이렇게 세 개 집어넣었던 이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3월 9일에 해당하는 걸 이게 원래는 102달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1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다시 돌려보면 여기가 110이 되죠. 업데이트가 되죠. 그죠? 음. 여기 원래 디폴트 값은 102였는데 데이터 내가 실수로 잘못 넣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더 이제 플렉서블한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데이터 타입을 갖다가 내가 플렉서블하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여기는 이제 또 이제 튜플이라는 데이터. 이거 그러니까 타이핑. 그러니까 이게 타이핑이 손가락으로 타이핑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데이터의 형식을 플렉서블하게 좀 동적으로 데이터 형식을 내가 지정을 하는데 그중에 튜플이라는 함수를 갖다 이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튜플이라는 데이터를 갖다 내가 형식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면 정수, 이건 문자, 실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정수, 인티저, 스트링, 플롯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건 실제로 이제 그 여기다 지정을 한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갖다가 하나만 그러니까 날짜에 하나씩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뭐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이것은 어, 뭐 뭐랄까 어떤 하나의 변수를 집어넣고 다른 변수 집어넣고 다른 변수 집어넣고 그 여러 가지 형태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거의 이름이 지금 마이튜플이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필요할 때 그 숫자들을 갖다 불러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게 인덱스 넘버가 이게 0, 1, 2 그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 0에 0을 갖다가 내가 불러올 수 있고 인덱스 여기를 불러올 수 있고 이제 그렇다고. 근데 뭐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임포트 데이터하고 스탁 프라이스 정해놓고 이게 이제 아까 튜플 이건 플렉서블 하지 않은 방법 그거 한 거고 이건 딕셔너리 타입 그거 한 거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임드 튜플 이것도 또 이제 뭐 딕셔너리보다 약간 더 확장성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주로 이 네임드 튜플이라는 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럼 네임드 튜플은 뭐냐면 그 이거의 이름은 스탁 프라이스예요. 데이터고. 근데 이 스탁 프라이스 안에 리스트를 써가지고 세 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로 하면 하나의 로를 갖다가 만들어 그 행을 갖다가 만들어 것 같아요. 근데 그 행에는 칼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 거기에는 날짜, 그 다음에 애플이라는 회사의 그 주식 심볼, 그 다음에 그 마감 가격 이런 식으로. 그럼 두 번째 로로 내려오면 뭐 구글의 그 심볼 그럼 이거 GOOG네. 그다음에 그 날짜, 그다음에 마감 가격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우리가 확장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몇 개가 팔렸냐 주식이 그러면 칼럼을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뭐랄까 넘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뭐 50개가 팔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엑셀을 갖다가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우리는 지금 이거 코딩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네임드 튜플을 만들고 근데 네임드 튜플이라는 이 데이터 형식을 스탁 프라이스라고 지금 줬던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스탁 프라이스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그 엑셀에 하나의 로를 갖다 생성한다고 보면 돼요. 그 데이터를. 그래서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스탁 심볼이고 이거 날짜고 이 날짜에 그 마감 가격은 106달러고 그게 하나의 프라이스로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불러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그 심볼만 돌려볼게요. 심볼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집어넣었죠. 여기 이거 나왔고 클로징 프라이스는 106불 나왔고 뭐 여기에 데이트도 집어넣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데이트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는 방법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더 확장성이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그 칼럼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플렉서블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건 더 플렉서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 named tuple이라는 이 타입을 불러와서 이거 이제 그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를 우리가 저번에 그 probability 할 때 클래스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실은 그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클래스의 심볼을 갖다가 심볼이라는 하나의 컬럼 그걸 지정을 하는데 그건 스트링을 받을 거다. 뭐냐면 여기 이제 스탁 심볼을 갖다가 만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라는 컬럼. 그다음에 클로징 프라이스 이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을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런 이제 함수를 만드는데 그 여기에는 이제 그 스탁 심볼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심볼들을 갖다가 하나씩 이제 원할 때 내가 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하나씩 이렇게 빼와서 애플에 해당하는 그 날짜하고 클로징 프라이스를 갖다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코드가 하는 것은 더 플렉서블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왜 서치 엔진 쓸 때 페이스북만 딱 치면 그 페이스북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쭈루룩 딸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이걸 갖다가 더 이제 그 개발할 수도 있게 그런 이제 하나의 모듈을 지금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자, 스탁 프라이스 이런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었죠. 이 클래스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클래스를. 근데 여기에 지금 그래서 스트링이 들어갔죠. 그게 심볼이죠, 이게. 그죠? 이게 스트링 그 캐릭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날짜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실수에 이 가격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접속할 수가 있죠. 이 프라이스에 대한 심볼은 뭐냐면 우리가 집어넣은 게 애플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프라이스에 대한 클로징 프라이스는 뭐였냐면 106 이거였고 이런 식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플렉서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프라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딱 불러오면 이걸 갖다 걸리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밑에 거 뭐냐 하나하나 따로따로 불러올 수도 있고 필요에 있어서 이건 심볼만 걸린 거고 그럼 애플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프라이스만 집어넣으면 106불 그다음에 하이텍 이건 뭐냐 오케이. true. 이게 여기다. 이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를 갖다 프로그래밍 클래스라는 프로그램 클래스로 더 플렉서블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데 이것도 지금 그 위에 구조하고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 된 건 뭐냐면 그, 그 숫자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 스탁 가격이 날짜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수로 잘못된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걸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클래스가 지금 스탁 프라이스 2예요. 2에는 뭐 심볼 있고 데이트 있고 클로징 프라이스 있고 여기에서 그 셀프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클래스 이 안에서 작동하게 만든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이제 똑같죠. 그렇게 해서 이 스탁 프라이스 이 클래스를 갖다가 프라이스 2라고 내가 이름을 주고 그 안에 심볼, 데이트, 스탁 프라이스, 클로징 프라이스 이렇게 이제 하나 데이터를 집어 넣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작동을 시켜보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 스탁 프라이스 그 클래스 전체를 갖다가 이걸로 줬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액세스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걸 먼저 돌려볼게요. 이것만. 이걸 돌리면 프라이스가 지금 얼마였냐면 150이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접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이 값은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겠다 그랬으면 이게 업데이트가 됐죠. 그러니까 150.05를 갖다가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이거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또 돌려보면 여기에다가는 2를 갖다 더해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면 그럼 여기에다 2를 더하면 아마 77.05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돌려보 77.0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클래스 형태로 플렉서블하게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력한 값을 갖다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이 챕터가 읽는데 지루하고 또 코드는 되게 생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도 전혀 못 받은 데이터 타입이 나오고 그래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엑셀 스프레드식 그걸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거기에다 데이터 집어넣고 업데이트하고 잘못된 거 찾으면은 뭐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엑셀에다 잘 정의를 해놓으면 각 셀에다가 우리 함수 만들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칼럼하고 두 번째 칼럼을 더해서 뭐 나눠라 뭐 이런 함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첫 번째 로에서 100번째 로까지 더해라 뭐 평균 구해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작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아주 기초 작업에서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이건. 아,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팔싱이라고 하는데 팔싱 이건 뭐냐면 자, 여기다 이제 제가 써놨네. 써놓고 이거 읽는 게 편하겠다 뭐냐.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싱 개념이 뭐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그 읽어 드리잖아요. 읽어 드릴 때 데이터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우편 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5자리 뭐 우편 음. 번호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숫자로 인식을 할 필요가 없죠. 캐릭터로 인식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뭐 우편 번호를 갖다가 다 더해가지고 평균 구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음. 숫자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임포트를 하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죠? 그럼 그런 걸 갖다가 빨리빨리 찾아서 그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어드리는 과정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그걸 팔싱이라 그래요. 데이터를 팔싱한다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데이터를 갖다가 로 단위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애플, 엑셀을 생각하면 애플에 대해서 뭐 스탁 프라이스, 날짜, 뭐 심볼 이런 거 있잖아요. 로 하나를 읽어드리는데 그 로는 뭐냐면 스트링으로 그 리스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로 쫙 읽어드리고, 그럼 두 번째로는 구글 쫙 읽어드리고,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쫙 읽어드리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각각의 로에는 칼럼이 뭐가 있냐면 심볼, 데이트, 클로징 프라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럼 리턴할 때는 이 데이터 스탁 프라이스 우리가 위에서 그 정의했죠. 스탁 프라이스. 왔다 갔다 하면 요거 이 형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어디로 하냐. 지금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로 단위로 읽어드렸죠. 근데 각각의 로 단위로 읽어드렸는데 리스트 형식으로 읽어드렸는데 이 안에 세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심볼하고 데이터하고 프라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내보낼 때는 어떻게 내보내고 싶냐면 심볼은 심볼 이게 스트링이었죠. 위에서 그 스타 프라이스에서 이미 정의돼 있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데이트 데이트를 갖다가 읽어드렸는데 날짜는 날짜의 형식으로 변환을 해야 좋잖아요. 왜냐하면 소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소팅할 수도 있고 날짜에 따라서 데이터를 소팅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데이터를 갖다가 읽었는데 컴퓨터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스트링으로 읽어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 데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트 형식이란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여기에 저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리턴을 하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그 다음에 여기 클로징 프라이스 지금 이것도 이제 딱 들어왔죠. 그럼 클로징 프라이스는 뭐냐면 이게 플롯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클로징 프라이스 이 숫자를 갖다가 이게 혹시라도 이게 스트링이면 플롯이라는 실수 값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환을 해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뱉어내라 그런 뜻입니다. 괜찮은가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갖다가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을 갖다가 그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싱을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뭐 이제 이건 이제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 그 파스는 리스트 형식으로 하나의 로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갔죠.
근데 각각의 로는 이게 리스트고, 아, 이게 재밌네. 근데 리스트 읽어드릴 때 처음에 다 스트링으로 읽어드렸네. 그죠? 근데 스트링으로 읽어드렸는데 이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심볼은 스트링이니까. 근데 데이트가 스트링으로 들어왔으면 이거 데이트라는 날짜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스트링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플롯이라는 이런 함수를 써가지고 숫자로 변환을 해서 정하고, 지금 이게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 자, 한번 스탁. 그렇죠. 지금 이게 나왔죠. 근데 아마도 스탁에 대해서 뭐 이걸 갖다가 타입인가? 어, 갑자기 작아졌지. 이걸 한번 돌려볼게. 이게 뭐냐? 아, 스트링. 데이터 타입. 이 타입이라는 함수를 쓰면 그 데이터 형식이 뭔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 스탁 데이터 이게 진짜 그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 106이 이게 스탁의 클로징 프라이스였죠. 선생님, 거기 그 스탁 프라이스가 예. 제가 보기에는 실수처럼 써 있는데 예. 어디서 그거를 스트링으로 정한 게 어디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긴 것 같아요. 여기 인풋으로 읽어 드릴 때 로 단위로 데이터를 쭉 리스트로 하나의 로를 쫙 읽어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스트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는 스트링으로 불러 읽어 드렸던 거예요. 그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니까 두 개는 이렇게 마지막 거는 실수로 하게끔 돼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리스트를 넣을 때 그렇게 해놓으면 되지. 왜 굳이 처음에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읽었다가 왜 또 이렇게 바꾸고 이런 거는 왜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뭐 예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네. 저도 사실 이런 형식의 데이터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아마 이것 음. 때문이지 안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여튼 그 인풋으로 하나의 로 단위로 쫙 읽어 드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지금 여기서는 로 단위로 읽어 드릴 때 인풋이 지금 스트링으로 다 돼 있거든요. 이게 뭐 한계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트링 뭐 플롯 데이트 만약에 이렇게 읽어 드릴 수 있었으면 더 편했을 거예요. 아마 데이터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뭐야?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첫 네. 번째는 그렇게 읽어 드릴 수 있는 건지 그거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코드에 따르면 아마 읽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마 리스트라는 게 로 단위로 지금 데이터를 읽어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팔싱은 이런 거다. 그걸 보여주는 코드가 지금 이제 이거고요. 이건 뭐냐? 예, 예. 이건 좀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똑같은 팔승인데 그 더 다이나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복잡해가지고 써놨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 옵셔널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인풋은 리스트 형식의 그러니까 로 단위로 음. 데이터를 일단 읽어드리고 뱉어내는 것은 이 스탁 프라이스라는 데이터 형식을 뱉어내도 되고 안 뱉어내도 되고 그게 옵셔널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스탁 프라이스는 위에서 정의했죠. 클래스 우리가 정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탁 프라이스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심볼, 데이트, 클로징 프라이스 세 개 있었어요. 그걸로 뱉어내기도 하고 안 뱉어내기도 한다. 뭐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음 그래서 그 뱉어낼 때 스탁 프라이스 형식으로 뱉어낼 수도 있고 안 뱉어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안 뱉어낼 때는 난이라는 형식으로 죄송합니다. 난이라는 형식으로 그 뱉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이런 게 이제 필요할 수 있냐면 그 애플이라는 단어 한 롤을 갖다가 우리가 애플 데이터를 불러오고 구글 데이터를 불러오고 근데 구글 데이터 데이트 칼럼에 미싱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미싱 데이터에 대해서 none이라는 숫자를 갖다 집어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할 때, 아, 여기는 이건 미싱 데이터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미싱 데이터가 있는 그 칼럼을 갖다가 삭제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할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숫자를, 그냥 더미 배려 숫자를 집어넣을지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더 플렉서블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읽어보면 여기서도 이제 똑같아요. 인풋은 리스트 데이터, 로 단위로 불러오고, 그 뱉어내는 것은 뱉어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데이터가 미싱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스탑 프라이스라는 형태로 뱉어내고, 만약에 미싱 데이터가 있으면 이 규칙에 따라서 뱉어내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더 복잡해요. 이게 좀 이게 뭔가 싶죠, 이게. RE가 보니까 정규식이네요. 예? 정규식 같습니다. 예, 예. RE가 보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자체만 보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살짝 써왔어요. 그 근데 보니까 정규식 만드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잡이더라고요. 근데 정규식 이게 보니까 이제 어떤 때 주로 쓰이냐면 예를 들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인풋을 받을 때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실수로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화번호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면 전화번호는 패턴이 있잖아요. 세 음, 자릿수, 하이픈, 세 자릿수, 하이픈, 네 자릿수. 음, 우편번호는 또 우편번호에 그 패턴이 있잖아요. 음, 그런 패턴을 갖다가 인식을 해서 인풋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 매치, 그러니까 인풋이 이런 형태, 이 패턴을 따라서 지금 인풋이 들어오냐 안 오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것만 보면 이 심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죠. 이 심볼의 패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R이라는 것은 로 스트링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캐럿,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A 플러스 Z까지의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대문자로 쓴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뭐냐면 그 이후로 또 대문자가 계속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달러 사인이 여기서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그 이 패턴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패턴을 맞췄은 건데 한번 에러를 내볼게요. 여기서 항상 다 대문자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음, 소문자로 이렇게 쓰면 이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건을 안 맞췄으니까. 이것은 does not consist of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가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만약에 스페이스를 하나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도 보니까 에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력을 아예 받을 때 패턴에 맞게 입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때 데이터의 질이 올라가겠죠. 우리가 데이터는 많은데 패턴에 맞지가 않아. 그러면 그 데이터는 그 슬로가 많이 떨어지겠죠. 예. 근데 보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웹서치를 해보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것만 만드는 게 잡이더라고요. 엄청난. 그러니까 체감 음, 보호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뭐냐면 그 스탁 이 심볼들 애플, 구글 이런 게 이 형식에 맞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다 어퍼케이스 그다음에 그 중간에 그 뭐야 스페이스 없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심볼을 갖다가 심볼 그 인풋되는 데이터에서 이 심볼을 갖다 확인하는데 이 패턴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none이라고 처리를 해라.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데이트, 이 데이트의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가 아니면 그건 에러니까 그것도 none으로 처리를 해라. 그 다음에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실수값이 아니면 실수값인지 try 확인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if하고 try, except 이게 하나의 쌍으로 지금 쓰였죠.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처음에 나는 뭐 if, else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if try 이거 보면
보통 이제 에러 디텍션 할 때 이런 구문을 쓴대요, 많이.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지금 에러 디텍션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갖다가 다 맞게 인풋을 그 처리를 했으면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출력을 해라. 스탁 프라이스 형식으로 여기에 맞는 스탁 프라이스 형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저장이 돼서 여기 이 파싱 이 함수를 통해 들어간 데이터들은 전부 다 그 뭐라 클린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 네 번째 여기를 갖다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항상 플롯이 돼야 되죠. 근데 일부러 지금 XX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롯이 아닌 걸 집어넣은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나오죠. 근데 잠깐만요. 160을 집어넣으면 네, 이게 출력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도 내가 일부러 스페이스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근데 이 룰에 따른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는 스페이스 넣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스페이스를 일부러 집어넣으니까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난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뭐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일부러 에러를 갖다가 실수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형식에 딱 맞게 들어가니까 나오고 뭐 그런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데이터 질이 좋아야 그 분석의 그 질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음. 데이터가 가비지가 들어가면 분석 아무리 해봐야 가비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르싱 툴 이건 뭐냐 이 함수는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가 깨끗한 데이터를 아니 데이터를 갖다가 지저분한 데이터를 인풋을 받으면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깨끗한 데이터로 뱉어내서 그걸 저장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비슷한 건데 이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CSV 파일 이걸 찾아볼게요. 뭐냐 컴마 딜리미테드 이런 이제 보니까 이 저자가 이런 가짜 데이터를 갖다가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엑셀 파일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난으로 처리가 돼 있는 거죠. 일종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이 코드는 그냥 이제 데이터를 갖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 CSV라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이 엑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패스를 지정을 해주고 이걸 이제 이 파일을 오픈을 하는데 그 오픈했을 때 그 이름은 CSV 파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 바이 로로 읽는 거예요. 이 파일을 갖다가 로 단위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는 지금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데이터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서 하는 건 뭐냐? 네, 여기서 이제 봅시다. 어, 지금 그 위에서 만들었던 이제 파싱 그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죠. 이 엑셀 파일 이거 접속해서 로 단위로 쭉 읽었고 그렇게 해서 로 단위로 여기다 집어넣죠. 위에서 우리가 로 단위로 데이터를 받았죠. 리스트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로 단위로 읽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읽고 두 번째로 읽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그거 이름이 뭐냐면 maybe 스탁 이런 식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스탁이 뭔가 이 데이터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형식 데이터 형식이 맞지 않으면 이게 난이면 그 인밸리드한 이건 스킵해버려라 그냥 분석하지 말고 스킵해버려라 뭐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 더해가지고 더해라. 그러니까 어펜드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이제 데이터 처음에 지저분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이 데이터 형식이 맞게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이제 트라이 파스로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스킵을 하고 어디야? 예, 스킵을 하고 이게 너 아니면 스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펜드 데이터에 집어넣어라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죠? 스킵을 한 거예요. 이 데이터는 문제가 있어. 뭐 그런 코드는 너무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내가 또 뭐 하는 거 오순이 아직 많이 남았나요? 엄청나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이게 그 양이 많구나. 8시 반 되면 끝날까요 그냥? 근데 오선이 궁금한 게 이거를 모르면 뒤에 진도 나가는데 뭐 영향을 주는 그런 제 내용인가요?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예, 그러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데이터를 막 수집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써먹기 좋게끔 막 이렇게 하는 거네. 막 예, 가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예, 굉장히 중요한 중요해요. 부분이긴 한데 예, 이거 우리가 뒤에 이제 이거를 뭐 데이터 사이언스 뒷부분 하는데 우리가 큰 지장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냥 네. 8시 반쯤 되면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이 코드가 복잡해가지고 근데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무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데이터 보통 이게 분석을 할 때 이게 데이터 음, 클리닝 거거든요. 음.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한 7, 80%는 클리닝이에요. 아이고, 그렇군. 예. 또 완전 노가다예요. 이게 음, 클리닝이고 클리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리그레션 있는 함수 갖다 써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냥. 음,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에서 그냥 프리센테이션 이렇게 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니플레이팅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한다는 거죠. 이게 다 지금 방금 보여줬던 그런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스케일링 문제 이게 나오거든요. 스케일링 이건 뭐냐면 저번에 우리 이해 드렸던 그 코릴레이션하고 코베리언스 그거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로 넘어가서 그냥 이것만 하면 되고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매출액이 달라요. T가 여기서 인치로 저장이 돼 있고 두 번째 거 음, 센티미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디스턴스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디스턴스 구하는 걸 갖다가 이걸 시뮬레이트라고 여기 부르더라고. 이거 뭐냐면 음, 이거하고 이거 계산을 했는데 디스턴트가 작아. 그러면 둘은 비슷한 거예요.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A하고 B를 갖다가 이건 뭐냐면 60하고 150이죠. 그러니까 인치로 된 하이트하고 그 키를 인치로 잰 거하고 파운드 몸무게를 갖다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 그죠? A하고 B. 그러니까 이게 A죠. 음, 63, 150. 근데 인치예요. 그다음에 B가 뭐냐면 67, 160 인치. 그죠? 이건 B하고 C. 그러니까 67, 160하고 C가 70하고 170을 그 디스턴스를 구해 본 거예요. 그럼 이걸 음, 구하면 뭐냐면 이게 10.7, 22.4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가장 작은 거죠. 다시 말해서 A하고 B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디스턴스가 작으니까. 그죠? 음. 그게 지금 인치로 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센티미터로 그대로 해가지고 해보면 이거하고 다르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B하고 C가 가장 그 비슷하게 나와요.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인치를 갖다가 제공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인치를 가지고 매저를 해보니까 A하고 B가 가장 가깝게 나오고 이 센티미터로 키를 갖다 센티미터라는 다른 매트릭스를 써보니까 B하고 C가 가장 가깝게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가장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디스턴스가 작다는 거예요. 달라버리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뭐 여기서 디스턴스라는 거는 뭐 체형이 비슷하다는 디스턴스가 작으면 체형이 비슷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니고 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스턴스 두 사람이 그냥 그 몸무게하고 몸무게하고 그러니까 키를 봤더니 이게 둘이 비슷하다. 그런 뜻이. 비슷한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다 뭐 이런 뜻인가? 디스턴스 갑자기 이걸 비교하면서 왜 디스턴스라는 게 뭘 그렇죠. 의미하는지 잘. 그러니까 그 우리 선형대수 할 때 매그니튜드가 길이였잖아요. 길이. 네. 그다음에 디스턴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인 것 같아요. 둘의 벡터의 디스턴스를 구해봤더니 A하고 B는 되게 먼데 디스턴스가 먼데 A하고 C는 가까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체형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예, 있지 예, 않을까요? 예. 그 그런 뭔가 이게 식으로 이 하면 디스턴스가 작다고 하면 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음, 뭔가 이게 체형이 비슷하다. 예, 어, 예, A하고 B가 제일 작네. 예, 예. A, A, 여기 A하고 B가. 예,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겠죠. A하고 C가 더 크겠죠. 데이터만 봐도. 그러겠죠. 어, 예, 예, 예. 그렇죠. 예. 딱 봐도 이 둘이 몸무게도 비슷하고 예, 몸무게가 많이 차이 나고 예. 그 근데 왜 바뀌었어요? 뒤에는 왜 그게 뭐가 바뀌었어요? 이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센티미터로 적용을 하느냐 그 음, 인치로 적용을 하느냐 뭐 이건 제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집어넣나? 그럼 이 사람도 하여튼 그래요. 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키를 갖다가 인치 2단위를 사용을 하니까 A라는 예,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가장 디스턴스가 작은데 음. 센티미터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 달라질 수도 헐, 있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 음, 우리 이야기했던 코베리언스하고 코릴레이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코베리언스는 그 매트릭스가 다르면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와버리잖아요. 아, 예, 그럴 예, 때는 그렇구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예, 코릴레이션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민을 0으로 만들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1로 해가지고 평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노멀라이제. 그렇지, 예.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실증되게 파인드.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는 지금 나중에 지금 하는 코드는 뭐냐면 이런 식의 매트릭스가 다를 때는 이걸 갖다 다 노멀라이즈 시켜가지고 민을 갖다 0으로 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로 만드는 코드가 있어요. 음. 이것도 일종의 데이터를 이렇게 좀 쓸모 있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야지 나중에 뭐 비교를 뭘 하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왜, 뭐 아니, 입력할 때 단위를 맞춰서 하지, 왜 그렇게 근데 예, 그렇죠. 그렇게 그게 그러게, 이제 우리 참. 생각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탁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음. 세계에서 일어나는 한다는. 쓰는 단위가 또 다르고 막 이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단위를 이제 하면 딱 그 데이터 클리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예. 생각해 보겠어요. 쫙 그러니까 읽어. 단위를 통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위를. 애초에. 그렇죠. 예, 아니, 왜 센티미터를 쓰면 되지? 왜 미국에서는 이상한 단위를 많이 써요? 알다가도 모를, 예, 무슨 예. 뭐, 예, 마일 쓰고 막,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했던 거 이제 생각해 보면 데이터를 갖다 모았으면 파싱을 해야 음, 된다. 데이터 그 미싱 데이터에 있으면 그거 처리하고 음, 그다음에 데이터 형식이 맞지 않으면 처리해라. 다 그런 거죠. 음, 그다음에 두 음. 번째 이게 보면 데이터 단위를 봐라. 단위가 단위를 잘 만약에 봐야 돼.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 노멀라이즈해서 평균은 0, 스탠다드 음, 디비에이션은 1로 다 만들어 버려라. 그게 음, 지금 오늘 한 거고 세 네,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나왔으면 히스토그램을 그려봐라. 음, 일변수일 때는 히스토를 그려보고 두 개의 관계를 할 때는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고 음, 그다음에 여러 그 디멘션이 있을 때는 아까 그 굉장히 넓은 매트릭스 같은 스캐터 플롯을 그려봐라. 그렇게 하면 음,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감이 생길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면 이제 뭘 하냐면 그때부터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 분석하면 아웃풋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음. 예, 그게 다고요.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네요. 예, 그거예요. 예, 예, 그걸 코드로 보여주니까 완전 진짜. 예, 예.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음, 여기 뭐 리스케일 펑션 했죠. 이게 음, 이거예요 결국은 오리지널 밸류 빼기 민 그렇게 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찾아야 되고 민 먼저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음, 거치면 이게 다 이제 그 민은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1로 변환이 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음, 그게 리스케일 펑션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챕터는 디테일을 보지 말고 그냥 큰 그림을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근데 다음 주에 뭐 또 하는 거 하려면 다음 주에 하는 거 하려면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그런 주에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런 볼 거 때.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이제 여기 했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다음 주 할 게 뭐냐면 이건 되게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디멘션 디덕션 이게 그 프린스 차원 축소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예, 예. 음. 프린시플 컴포넌트 아날리시스라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대충 읽어보니까 우리 그 음. 아이겐 스페이스 했잖아요. 거기는 아, 그래요?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음. 벡터가 나오죠. 선형 대수를 써먹을 수 있는 예, 예. 분인가 보네요. 예, 음. 예.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재밌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오늘 한 거는 수학이 저도 좀 보다 보니까 수학 얘기도 하도 안 나오고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구장을 생략해 놓으니까는 바로 십장 그 구장을 아마 알았으면 더 이해가 갔을 텐데 이게 갑자기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처음에 아, 좀 보다가 에이 오늘 선생님한테 그냥 예, 듣고 말아야겠다. 몰라도 돼요. 예, 사실 구장을 건너뛰었던 이유는 지금 이게 예, 구장 이게 그러니까 구장은 여기 데이터 구장만 구장이 이제 데이터를 얻어서 예, 얻는 게 구장이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뭐 잘못된 것도 고치고 예, 예, 쓰기 좋게 막 가공도 하고 이러라는 게 십장인데 예, 갑자기 그 십장이 뭐 뭐라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예, 예, 알았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알면 예.